예, 4월 12일 제4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개회 선언을 듣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4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동철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는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1년도 채 안 돼 정의와 상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감기관 돈으로 거기서 외입을 하는 것은 명백한 적폐이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공직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김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50%였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표리부동함과 위선에 그치라는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버림으로써 이미 금융감독원 수장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 원장은 앞에서는 기업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를 지원받는 것은 명백히 오비고 적대라고 설치면서 뒤로는 피감기관 돈으로 3차례나 외입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비성 외유가 드러나자 국회의 관행 운운하며 국회의원들 모두를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가증스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원장은 2014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세영 이사장에게 해외 연수를 하면서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의 유명한 관광지만 다니는 사실상 해외 관광여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던지 자신은 그로부터 7개월 후 무려 열흘 동안 사회국의 유명 관광지로 외유를 떠났습니다. (2014년) 당시 신재인 금융위원장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감독체계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큰소리치고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금융위원장의 답변에 참 부끄러움을 모르시네 라고 면박을 줬습니다.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회의한다고 12,700원을 쓴 데 대해서 이런 정도는 개인 비용으로 써야지 법인카드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커피값까지 문제 삼더니 정작 국회의원 임기 말에 3억 원 이상의 정치 자금을 물쓰듯 펑펑 썼던 위선자가 누굽니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고받는 것조차 위법으로 만들면서 김영란법 제정을 주장한 당사자가 정작 자신은 황제 출장에 슈퍼 갑질을 버젓이 자행한 형태에 대해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청와대의 형태는 더욱 강화입니다. 누가 봐도 뻔한 뇌물이요 적폐 중에 적폐임에도 이를 관행으로 부각시키면서 입법부 전체를 파렴치범으로 거론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출장이 의원 외교 차원이거나 현장 조사라고 했는데 인턴 연설을 대동한 개인 광고하는 대체 업무란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업신여겼던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이 제 아무리 김기식 일병 구하기를 위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기식 원장이 저지른 특가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는 사라지지도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마저 22년 정치 생활 중에 김기식 원장 같은 출장은 처음 봤다고 개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와 공분을 무시한 채 금융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외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필가리게 하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선유, 반대하면 악이라는 선악의 이분법으로 몰아가는 시대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국민들의 경악과 충격이 악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청와대는 나는 선하다는 오만에서 벗어나 김 원장을 찔깍임하고 청와대 인사라인을 물책해야 합니다. 김 원장은 당장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 정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난 6월 9.9%를 훨씬 뛰어넘는 11.6%였고 전체 실업률 역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악인 4.5%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총 실업자 수는 125만 7천 명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지난 2000년 당시는 IMF 충격 여파에 따른 것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 또한 우리나라도 지표상으로는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고용 한파가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 대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3월 신규 취업자 증가 수는 11만 2천 명으로 지난해 3월의 46만 3천 명에 비해서 4분의 1도 못 미칠 정도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예년의 경우 3월 신규 취업자 수가 적어도 20만 명대, 보통 40만 명대를 기록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대책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일자리 정부라는 말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은 경제 상황과 시장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국민 혈세로만 땜질하는 대처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근시안적인 단기 처방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고용 한파는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구조 개혁, 국내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토대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공표해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의 안건은 경제와 민생에 달려 있음을 크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정책위 수석부의장 맡고 있는 최희배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한국 GM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월 14일부터 약 2달간의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GM의 수출 이전 가격 문제, 본사 고금리 대출, 높은 본사의 관리비 및 기술 사용료 전가 의혹 등 경영 부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을 통해서 한국 GM 실사 진행 과정을 확인해 보니 실사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는 제출되었으나 GM 본사의 핵심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상세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GM 측에서 본사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미국 본사에 방문해서 열람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실사를 방해하면서 실사를 더 빨리 맞춰달라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M은 4월 20일까지 임담협이 협의되지 않고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다고 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GM의 매출 총이익률은 기존의 한국 자동차들이 약 20%에 상회하는 매출 총이익과 달리 한 10% 미만으로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도 매출 총이익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정비가 큰 자동차 산업에서 매출이 증가해도 이익률이 상승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사는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GM의 글로벌 판매 전략은 차량 판매 가격을 산정할 때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5에서 2% 정도의 딜러의 최종 마진을 확보하는 기준으로 차량 가격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판매 가격에 따라 사실상의 납품 가격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이는 유통 권력에 막강한 힘을 가진 유통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납품업체에 물건값을 뿌려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갑질 행태입니다. GM 글로벌 전략에 따라 한국 GM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출을 해왔다면 이는 명백한 배행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실사에서 수출 이전 가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세청도 필요하다면 세무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한국 GM이 손실을 부담하면서 해외 GM 계열사에 이익을 주었다면 산업은행은 이대주주로서 한국 GM의 이사들과 미국 GM을 대상으로 주주 대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은 미국 GM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법적, 행정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협상의 칼자루를 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수 부대표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기식 원장 고마해라 이제 많이 버텼다 아이가. 매일 쏟아지는 의혹과 청와대의 구차한 변명이 역겹기까지 합니다. 청와대는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지만 해임은 없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여당은 김기식의 공격이 금융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면 뒤에 비열한 숨은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황제 외유가 당시 관행이라며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덤탱이 씌우는 이 못된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운 겁니까? 또 당시 관행으로 황제 외유 다녀온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다면 얼른 자수하기 바랍니다. 은행들이 CEO 임원들의 추천은 당시 관행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채용 비리를 엄단해야 되는 금감원장이 과연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특활비 상납이 당시 관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또 위장 전입이 다음 계약서가 당시 관행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정한 5대 원칙까지도 무시하면서 임명을 강행한 것입니까? 이미 다 알려진 바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제비 지원 받는 거 이거 정당한 겁니까? 라고 강하게 질타했던 김기식 의원은 한국거래소 돈으로 출장을 갔다 오고 우리은행 돈으로 중국 인도 출장 갔다 오고 또 대외정책경제연구원 돈으로 유럽의 9박 10일 정책비서와 동행해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더미래연구소를 만든 그 의도와 목적에도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금융사 당시 여러 관계기관의 피감기관 직원들 대외 협력반들을 고액 강자로 운영하면서 그 삥뜯기를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지금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양파까기 하듯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포스코의 돈은 안 받았다고 하지만 그럼 그 2년간 미국 연수는 누구 돈으로 갔는지 스스로 밝히기 바랍니다. 또 황제 외유의 정책 담당 비서가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일을 했는지 모든 일정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에 국회와 계약한 보좌진들의 퇴직금을 국회 사무처가 주는 것이 마땅한데 보좌진 6명에게 200에서 500만 원씩 퇴직금을 지급하고 또한 진선미, 우원식, 유은혜, 박홍근, 남인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돌리고 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제개혁연구소의 연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지불하면서 자신이 설립하고 소장으로 있는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셀프 기부하는 등 5개월간 3억 원대의 후원금을 물쓰듯이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두둔하고 옹호하는 것인지 즉각 답하기 바랍니다. 이젠 김기식 금감원장 얼굴 꼴도 보기 싫습니다. 당장 사퇴하고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김중로 국방위 간사 맡고 계신 의원님 발언합니다. 오늘 사실은 한미 간 공공위기を상징했던 한미연구소 재경 문제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제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오늘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게 돼 있었던 이충재 전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청장이 저희 당의 광역단체장 영입 1호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돼 있었는데 어디선지 어제 저녁 때 모처에 전화를 받고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불출마 의사표명을 하고 잠적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측근들에 의하면 이해해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사라졌는데 전부 다 녹음을 해놨습니다. 이거가 만약 정치적 배후와 위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에서 당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각종 의혹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세종시의 언론에서 전부 다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정치적 배후와 위압 가능성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진실과 사실 규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분간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더 알아보고 당 차원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노희 간사 맡고 계시는 김삼하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폐기물 대란이 발생한 지 벌써 12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 시내에서만 300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되지 못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업체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지난 6일 안철수 후보님과 함께 재활용 업체를 방문했을 때 그 아파트 관리 업체 한 분이 정부, 지자체, 재활용 수거업체의 말이 제각각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환경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환경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에 발표된 중국의 금수 조치 이후에 폐기물 수거업체와 처리업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주문해 왔지만 그저 손 놓고 있었습니다. 먼저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긴급 대책 상황반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책임 떠넘기기 뿐입니다. 폐기물 배출과 처리 상황 파악은 지자체 책무다. 지자체들이 적극적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분리배출이 미흡하고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하여 재활용 업계의 수익성이 나빠진 게 문제다. 이것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국민에게 할 말입니까? 게다가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제시한 뒷북 대안은 실로 가관입니다. 대기 오염으로 논란이 큰 고형 폐기물 연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쓰레기만 보고 미세먼지는 못 보는 근시안적인 미봉책입니다. 더 이상 미봉책과 책임 떠넘기기로 국민을 혼란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금의 혼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라벨과 포장재를 같은 재질로 만들고 쉽게 뗄 수 있게 제도화하고 애초에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완화된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다시 강화하고 비닐봉지 개인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주택과 일반주택의 불편한 분리 배출 여건도 함께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즉각 시행해서 제발 국민을 안심시키고 쓰레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복지 간사 맡고 계신 최도자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최도자원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국회 일정이 파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심각하고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월요일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시급한 미세먼지 대책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화력발전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화력발전소 12개 미세먼지 측정 장치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화력발전소 12개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첨부유먼지 측정 장치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이들 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화력발전소가 꼽히고 있지만 정작 배출량 측정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정확한 배출량을 알아야 대책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화력발전소 12개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자위 간사 맡고 계신 정우천 최고님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문제 실용론인데 오늘 그 미세먼지 나온 미세먼지 근본적인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사막에서 물이 만들어지고 또 전기가 만들어지고 또 청정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미래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수소차가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그래도 앞장서서 개발을 했는데 수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게 결합하면서 에너지가 발생되고 거기에서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수소차 10만 대를 운행할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 1기 1400메가와트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의 전기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초기 단계 투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수소차를 시승 홍보를 알고 있고 정부는 미세먼지 잡겠다고 2022년까지 수소차 1만 5천 대를 보급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항상 문재인 정부 이렇습니다. 소리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이 수소차에 대한 지원 54억, 240억. 지금 현재 이 수소차 개발을 하면서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업체가 230곳에 달합니다. 한 부품업체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40억 원을 들여서 전용 라인을 했는데 지금 20%도 불릴 수 있게 됐다. 이 업체는 R&D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지만 지금 고정비 부담 때문에 한계 상황이 와 있습니다. 수소차 스택 발전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화성공장에 전용 라인을 만드는 5,200대 분량 양산 체제를 짰는데 10%도 돌릴 수 없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미세먼지 대책으로 3일 동안 대중교통에 무료 돈 준 게 150억입니다. 이렇게 참 속아 웃을 일을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대책은 근본적인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또 투자해 해결이 되는데 땜빵으로 3일간 무료로 주면서 150원을 날리고도
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시민 의식과 인식을 바꾸는데 이끌기 위한 투자 비용이라고 이렇게 넉넉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제대로 이렇게 좀 조정된다고 하면 탄소, 섬유, 연료전지, 배터리 등 그렇게 해서 약 300개 업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예산이 불과 240조. 일본은 1000대 이상 지원이 돼서 일본이 지금 앞서갈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개 업체를 움직이면 거기에 일자리가 나오고 또 이렇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지금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수소 차량이 공기 정화 장치, 정화 역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 하나하나를 들여다봐도 일자리 정책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은 없이 전부 포퓰리즘으로 그냥 돈 날아주는 그러한 일만 하고 있는 이 정부에게 다시 한번 정말 경고하고 대책을 꼭 강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오후 2시에 그 수소차 대중교통 활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하고 오후 1시 반에 국회 앞에서 그 평창 올림픽에서 운행되었던 수소 버스 시승 행사도 준비하였으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하시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가에 간사 맡고 계시는 신영현 의원님 말씀 주십니다. 얼마 전 국민은행과 KB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남녀 합격점을 다르게 하거나 남성에게 가점을 주는 여성을 차별하고 남성을 우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놓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또 한 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 확산이 과거 뿌리 있게 내재되어 있던 성차별,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 정신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펜스룰이 유행하며 애초에 조직에서 여성을 배제한다는 성차별적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성차별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자체를 가로막는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의 벌어지는 성차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남녀 차별 개선 실태 조사 내용에 성별 고용률 및 퇴고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채용 절차 각 단계별 합격 구직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 절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기회와 권력의 균형치를 바로잡아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문이 간사 맡고 계신 이동섭 의원님 말씀하겠습니다. 네, 그 시중의 여론은 김기식 금관원장 즉각 사퇴시키고 조국 민정수석 파면하라 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 전체는 물론 민당 내부에서도 사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다며 면접까지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팀은 패권, 인사 책임기와 오만 방장이 기가 차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오보와 올포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법무부 장관이 발표해야 될 대통령 견안도 국무회의 보고도 전에 본인이 사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제멋대로 이용해서 천주교와 갈등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 후에도 조국 수석 본인이 둘러싼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김기식 원장이 운영하던 연구소에 고액 수강료를 받으며 강의를 하며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보온 성격으로 김기식 원장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책무인 인사검증이라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철거한 지 반년이 넘도록 인사부실 검증 때문에 내각 구성을 완료하지도 못했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못 가져간 국회 운영위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고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은 것입니다. 이처럼 설화도 작고 실책도 자주 저지르며 오보와 올건까지 하는 민정수석은 패권 정치, 호가 우리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썽 많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조국 민정수석도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만약 청와대가 계속해서 김기식 금감원장과 조국 수석을 감싸고만 돈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김기식과 조국을 감싸다 전국을 더 이상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고 빨리 사퇴시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방위 완성하고 계신 오세정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어제 교육부가 대입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교육부가 그동안에 정책이 오락가락한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어제까지는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중요한 사항을 전부 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떠넘겼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에서 보면 중요한 사항 결정은 하나도 없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모두 떠넘겼는데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식 원점수제와 점검을 절대평가 전환을 양극단 입시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를 보면 쟁점만 나올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수시와 정시 간의 적정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수험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2015년 교육과정을 관여한 20과목 기조, 특히 이공계에서는 과학 2를 반영해야 된다는 여러 민족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별고사 개선, 수능 입에서 언제를 결정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수학 출제범위의 기하가 제외되어서 수학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처럼 계속해서 이거를 제외하고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그 많은 전문가들이 8개월에 걸친 논의한 결정을 못한 것을 과연 국가교육위원회가 4개월 만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외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과학이나 기하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는 이공계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과학기술정보 장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개월 만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본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을 위해서 4년에 걸쳐서 토론하고 토론만 4년 동안 했습니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뒤에는 7년에 걸쳐서 이거를 바꿔나가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 교육회의라는 것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단기적인 정책을 정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단기적인 정책을 먼저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 기간도 없이 수능 개표만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무능한 것이라면 장관을 빨리 교체해야 되고 교육부가 무능한 것이면 교육부를 폐지해야 되고 앞으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 국가교육원의 기능을 강화해서 100년에 넘는 교육계획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구소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부설 한미연구소가 결국 폐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이 참 촌스럽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돈을 냈으니 우리 입맛에 나는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지극히 한국적인 발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문을 낸 쪽은 영국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되고 그게 글로벌 프로그램입니다.
자금 공유자가 연구기관의 파멸 들어 자기 입맛대로 결과를 내놓도록 한다면 일시적으로 마음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독립성을 상실한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선진국에서는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학문의 자율성, 대학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보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자면 정부는 감독지 한명수의 사람과 그 직원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나아가 이 사태를 계기로 대미 공공에게 현실을 점검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태경 최고위원 발언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문수 지사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하면서 귀를 심케 하는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김 지사 이야기는 마치 청와대에 간첩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김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시장 수락사에서 저와 함께 감옥 속에서도 북한의 대남방송을 들으며 김일성주의를 학습했던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있다. 사람이도 아니고 사람들이 복수입니다. 여러 명이 청와대에 있다. 거기다가 김문수 지사와 함께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문수 지사가 어떤 특정인을 복수의 특정인을 알고 있다. 자기랑 감옥에서 대남방송을 들었던, 그냥 대남방송이 아니라 김일성주의를 학습하기 위해서 들었던. 그러니까 마치 국민들이 들을 때는 청와대에 간첩이 여러 명 있다 한 걸로 들립니다. 이 발언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제가 김 전 지사 과거에 감옥 생활한 걸 알고 있는데요. 86년에 5.3 사태로 들어가서 88년 초쯤에 나왔으니까요. 한 2년 못돼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인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대남방송, 김일성주의 대남방송을 들었다면 아마 이제 학번 때가 대학 학번으로 따지면 80년대 초반 학번 이상입니다. 왜냐면 86년 이때는 이제 1학년 거의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80년대 초반 학번 이상 때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 지사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누군지 밝혀야 됩니다. 사실 감옥 안에서 대남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때고 그래서 라디오 방송 듣기 허용할 리도 없고 몰래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 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청와대에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밝혀야 됩니다. 이거를 밝히지 못하면은 김 후보는 청와대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종의 반국가 범죄입니다. 청와대 간첩이 없는데 청와대 간첩이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한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는 자기의 후보직을 걸고 이게 누군지 밝혀야 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듣고 다시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 금감원장의 자리나 지위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금융계의 검찰총장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차제에 금감원장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의하면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65조 2 인사청문회 조항의 2항 1호에 보면 인사청문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한국은행 총재, 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서 금감원장도 국회에 인사청문 대상자로 명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